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22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국서별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예산안 조정과 함께 의결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강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시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깊은 노고와 애쓰시는 데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준수 도로관리과장은 코로나 확진이 되어 격리 중으로 이정석 도로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예,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은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이선희 교통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임유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고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표로다 권현미 의원님이 대표를 하실 거예요? 네, 예, 우리 권영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폭염 저감 시설 설치 그 도비로 내시되는데 이번에 내려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그 저감 시설 설치하는 거 그 폭염 하는 것도 예산에 세워져 있었죠 전에. 예, 매년 도비 보조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요.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도비 보조 받아서 폭염 저감 시설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은가 도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예산이 그냥 이렇게 내려왔네. 네, 예. 부수에서 잘해서 내려보낸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서 그냥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열심히. 시민들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저감 설치는 인기가 좋아요. 한여름에 땡볕에서 뭐 횡단보도나 이런 거 해놓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저감 설치해 주고서는 그런 거 보수 같은 거는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해요? 간혹 그렇게 보면 다 부서지고 바람에 의해서 피해가 있는 곳이 곳곳에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나? 네,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가 이제 발견되는 즉시 보수는 하고 있고요. 계속 이제 태풍 불 때는 그 사전에 다 점검을 통해서 다 묶어놓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평택시 재난지원금 운수업계 종사자는 어디 이번에 택시 뭐 개인 택시 다 이렇게 주는 거죠? 버스 종사자하고. 네, 그렇습니다. 전세버스, 시내버스, 그다음에 법인 택시, 개인 택시에서 한 3,600여 명 지금 되고 있습니다. 3,600명 100만 원씩. 네, 예.
전에는 그 개인 택시가 안 줘가지고 뭐라고 좀 있었는데 왜 미리 주지 왜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책정을 하지? 행정이 늦는 거예요 이게.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제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들은 국비 내에서 소상공인 또는 개별 지원 여건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됐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 내에서도 일부 극히 적은 두세 개 경기도 내에서 지자체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건들이 지속적인 여건을 가져서 그 중에도 계속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 좀 영역을 갖기 위해서 요번에 시행하는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옛날부터 다른 이제 물론 이제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해놓은 사업들은 다 받고 있어요 다. 그런데 개인 택시만 영업은 줬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아닙니다.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국비 내려올 때 영업은 주고 저 개인 택시는 안 준 거 아니에요? 아 그게 개인 사업자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기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 시를 통해서 집행을 하도록 해서 국비가 저희 시에 배정돼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개별 사업자가 아닌 이제 개별 사업자로 돼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해서 벤처사업부나 이런 데 직접 신청을 해서 수령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절차가 저희가 국비를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지 내용은 똑같은 국비로 기존에 다 시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럼 그런 걸 잘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조합이나 또는 그러니까 개인 택시 조합이나 법인 택시 조합장들을 통해서 전달을 계속 했던 사항인데 일부 분들께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전달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 부분에는 조금 허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가르쳐 줘야지. 그 영업은 어떻게든 간에 100만 원씩 받았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받았다 그리고 개인 택시는 안 받았다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 절차가 중요하다는 거지. 미리 앞으로도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운수업계 종사자 피해자한테 주는 건 잘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권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코로나 시국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업 설명서 56페이지에 보니까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추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자동차 보험 증권이라든지 자동차 등록증, 그다음에 자동차 뭐 말소를 했으면 혹시 이제 말소 등록 사실 증명이라든지 본인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비해서 이게 더 많이 확보가 되어서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반납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해보다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좀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업무 보고 당시에 이제 제가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비슷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고령 운전자분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시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되는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을 하시려면 대중교통이 굉장히 이용하기에 적절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선 같은 거나 혹은 서비스의 개선이 굉장히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올 한 해 어떤 계획 같은 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조금 더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대중교통 관련해서 이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이제 요구 사항들이 또 많이들 계시고요. 뭐 사전에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서 다 그렇게 해결을 해드리면 좋은데 이제 뭐 노선 문제라든지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건설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하나 들어오면 이제 노선 변경 요구가 또 같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참 많이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운수 업체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과의 그런 교통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노선이 원하시는 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은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이용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평택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게 가고자 하는 곳에 가려고 해도 노선이 없거나 혹은 배차 시간이 너무 길거나 그리고 큰맘 먹고 또 탔는데 서비스가 정말 엉망이다거나 그러면 정말 다시 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거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좀 행정을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도비가 지금 또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었어요. 뭐 어느 정도 교통사고가 잦게 일어났는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 민원 혹은 뭐 그냥 한 번 했으면 했겠다. 뭐 그런. 네, 이 사항은 이제 1년 동안 그런 사고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다 이제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 쪽에서 다 사례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교통사고가 많이 났거나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를 이제 데이터로다가 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해서 이제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서 이제 이렇게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그 개선 사업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충분히 예방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우리 권영아 의원님께서 또 이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스마트 뭐 이런 것들도 스마트 이제 바닥 신호등. 바닥 신호등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눈에 띄고 이렇게 근처만 가도 막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막 소리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얼마나 유지 관리가 잘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에 신경을 쓰셔서 시민분들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잘 사용되고 있구나 좀 약간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리에 또 세밀하게 주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 혼자 씨 혼자. 예. 예, 그러시죠.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그 페이지 62페이지에 보면 그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 도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업 1,000만 원인데 지금 그 우리가 총 지금 설치가 40개 중에서 완료가 지금 20개고 올해 할 수 있는 게 20개에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바닥 신호등이라든가 이게 이제 그 스마트 이 신호등 같은 걸 해보니까 아까도 권현미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보면 요즘 아이들이라든가 그 어르신들도 이렇게 보면 핸드폰을 이렇게 많이 보고 다니잖아요. 바닥을 보고 그럴 때 신호등도 못 볼 때 이 바닥 신호등이 있으면 그 굉장히 편리함도 있고 눈에 띄어서 그게 안전성도 있고 이제 굉장히 좋아요. 이제 좋은데 지금 여기 설치 비용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저 2022년도 2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신호등 그 설치 그 가격이 이게 좀 교차로마다 좀 이렇게 틀리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위치마다 조금씩 이제 사업비는 틀릴 수가 있고요. 이제 보통 한 개소당 예. 한 5천만 원 정도 이제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관리하는 문제가 예. 또 대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많이 보완이 돼서 예. 관리하는 것도 이제 용이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소당 한 5천만 원 정도 예. 예산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그 설치한 업체가 뭐 몇 년 기한이라든가 뭐 아니면 끝까지 뭐 관리해 준다는 어떤 규칙하에 이걸 설치를 하게 되나요? 그렇죠. 뭐 그 설치하면은 그 예.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같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송탄 출장소 앞 대르만 봐도 길 양쪽 보행에 밑에 전등이 들어 있어요. 이게 민선 그 전에 이제 김성기 시장님 시절에 저기 뭐 전기 바닥 거기에다가 이제 땅 속에다가 보도블록 밑에다가 그걸 했는데 그게 방치되고 있는 시설들이 지금 많이 있고 불 안 들어오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떨 때는 보기도 흉하고 겨울철 같은 때는 이게 그 앞을 지나다 보면 유리로 어떻게 돼서 미끄러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지기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혹시 이런 시설들도 차후에 방치되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가 소홀해서 이게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이 보행 환경 개선에는 4억천이 들어가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무인 단속 정비에는 뭐 18억 6,400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중복성이 좀 있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이면 이런 걸 시설할 때 그 각종 그 업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거 할 때 공모 선정하고 이럴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정하나요? 업체들을 선정할 때, 이 공사를 드릴 때. 이제 사업량에 따라서 이제 주로 이제 입찰을 통해서 예. 그렇게 선정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 이제 의뢰해서 네.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선정을 할 때 되도록이면 그래도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업체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나 그 적격성 검토에 좀 적당하면 외부인들 쓰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지역의 업체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그분들이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어떤 그것도 좀 해주시고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그런 거 갖추게 해서 이 지역의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줬으면 합니다. 네, 뭐 저희 관내에도 이제 적격 업체가 있으면 네. 저희가 안내를 해서 네,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4년 동안 우리가 같이 이제 회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 회기인 것 같아요. 하여튼 건강들 하시고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63쪽에 보시면은 그 재난지원금 이제 운수종사업계에 대한 이건 나가는 게 있어요. 예. 오늘 의회 출근해 보니까 이제 도 일간지에 이제 이 재난지원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양쪽으로 다 이제 그 질타하는 그 기사가 난 걸 봤는데 일쪽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제 어려우니까는 재난지원금을 다 뭐 지원해야 된다는 게 논리도 있고 그 반대 논리는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지금 퍼주기 시작한다라는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수혜자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면 저는 의도 맞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이제 당연히 수혜자들은 무슨 소리야? 딴 사람들은 다 주고 우리는 왜 안 줘? 당연히 이런 논리가 지배를 하겠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전세버스 기사님들은 당연히 그 직격탄을 맞으신 건 뭐 이해가 되고요. 노선버스 기사님들은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급이 되는 거죠? 월급이 줄었나요? 월급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무슨 명분으로 지급하는 거죠? 이거? 지금 이제 그 운수사에서 급여를 예. 이제 늦게 주거나 예. 아니면 뭐 상여금을 못 주고 있다가 몰아주고 뭐 이런 실정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저기 그 소속돼 있는 기업 운수 업체에다가 뭐 보조금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건 개인한테 직접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그 직격탄 맞아 가지고서 급여를 못 받고 늦게 받는 데가 여기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많고요. 네. 지금 일부 시군에서도 그것 때문에 아까 이제 권영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민들을 하면서 있는데 일부 지금 지자체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고도 법인 택시 기사님들도 당연히 이제 저 고객들이 이동이 잦으니까 줄어들으니까 당연히 뭐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십니다. 영업 시간 제한 그렇죠. 때문에 예, 예.
또 개인 택시들도 당연히 뭐 소득이 좀 이해를 하는데 노선버스 기사님들까지 껴넣기 든다는 거 이건 좀 논리적으로 좀 빈약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소득이 줄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실질적인 소득 줄었습니까? 기존에 비해서 받는 것보다? 소득은 임단 때문에 이제 어떤 매년 인상 요건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다 고려는 되지 않고요. 수입이라고 하는 영역이 제때 이제 어떤 고정성, 그러니까 매월 똑같은 여건 확보가 되지 않고. 그럼 이거는 그러면 기업에다가 뭐 저 임금 부분을 대출을 해준다든지 저리로 아니면 무상 대출을 해줘서 기업에서 제 날짜에 지급을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회수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그거는 이제 결손금 형태로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네. 그건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내가 다시 이렇게 돼서 못 받는 저 업체들 저 추천 한번 주시겠어요 다음에? 지금 과장님 논리라면은 이런 논리 지금 과장님 우리 평택시에 지금 그런 논리라면은 지금 그런 업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구리가 나 세임 가지고 이렇게 퍼주시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리고 이왕 주기로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으면은 명확한 논리를 대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뭐 선거 앞두고서 그냥 퍼주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분명히 이제 이거 문제 때문에 저한테 몇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도 달라고. 논리적으로 제가 어떻게 이분을 설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뭐 우리 시의 재정이 좀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의 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궁색한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가. 그리고 제가 뭐 지급을 해야 될 권한도 없는 거고요. 이건 고민을 해보시고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서 저 예산을 올리셔야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운수업계 종사하신 분 이분들밖에 안 계셔요 지금 평택에? 렌트카 기사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다른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네. 운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외에도 이제 많이 계시는 거는 이제 뭐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뭐 고민을 또 같이 아울러서 이제 앞으로도 이게 장기간이 더 된다면 더 해봐야 될 사항으로는 이제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올린 거는 그 동안에 어쨌든 이분들이 운수업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인원이 이제 이용하시는 분 인원이 줄었거나 아니 시간을 그게 자 못했거나 명분이 있잖아요. 예, 자 예. 명분이 예, 예. 명분이 뭐예요? 임금 손실, 매출 감소해서 소득이 없은 분들한테 이게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분들의 임금이 줄었냐? 단지 줄지는 않고 지급일만 늦어졌을 뿐이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랬으면 그 업체에다가 대출을 해준다든지 보존을 해줘가지고서 제 날짜에 주게끔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 가지고 더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들한테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줄낸다면 논리를 명확하게 가지고 오든지 의회에 와서. 저 이분들한테는 제가 인기가 일지도 모르죠. 저 욕먹을 거 각오하고 이런 발언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기 때는 이제 반대하고 싫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막 퍼줘도 되는 거예요 이거? 혹시 모르겠습니다. 마을버스 거기는 이제 차주가 오너일 수도 있고 이런 데는 이제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여기 마을버스 또 포함되는 겁니까? 네, 예, 학동까지 포함이 되고. 예, 이런 분들은 저는 이해를 해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노선버스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왜 해당이 됩니까? 무슨 명분으로?
이거 다른 운수업체 이거 유사한 업체 신분들도 다 좀 포함해서 좀 지급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예? 이런 식으로들 하지 마시고 선거 앞두고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저희가 오늘까지 하고 본회의 통과가 되면 언제쯤에 이게 지급이 되게 되나요? 재난지원금. 추후에 이제 일정 공고를 해서요. 네. 접수를 받는데 한 4월 중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 중에는 이제 다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는 거죠? 4월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지금 그 데이터베이스들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인원도 나와 있으면? 인원도 다 나와 있는데 우선 이제 저희가 신청자에 의해 신청자를 위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 이게요? 그건 접수를 받아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몰라 홍보가 안 돼서 만약에 그 신청 못하면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운수사로 다 연락이 가기 때문에요.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뭐 일괄적으로 좀 이렇게 일부러 뭐 신청받고 다들 바쁜데 우리가 딱 정리해가지고 운수사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지급하는 시스템들도 좀 간략화 시켜가지고 바로 지급하셔요. 다 데이터 돼 있는데 또 굳이 또 신청을 받고 또 빠진 사람 다시 연락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체계적인 거 시스템 돼 있으면 그렇게 좀 편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희가 이제 지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입퇴사 내역을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 사항은 절차를 좀 거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좀 빠른 시일 내에 또 이제 받는 사람들도 뭐 이게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이렇게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좀 그렇게 시스템을 해서 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보면 그냥 또 그거 준다고 또 그냥 신청 받고 또 와서 또 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거 또 어디 주면서도 욕먹을 수 있으니까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간략하게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도 이제 오늘이 어쨌든 뭐 별날이 뭐 다른 데서 뵙겠지만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4년 동안들 애쓰셨고요. 어쨌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이 나름대로 안전 문제도 있고 또 도로 건설이라는 문제들, 그 도로 관리라는 문제들도 되게 중요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지속적으로 우리 특히 평택시는 난 생각에 우리 많은 개발들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지만 하나하나 좀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좀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있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